영호가 잊은 45년, 정희가 지킨 45년. 김영호의 손바닥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깊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가 45년간 걸어온 길이었고 굳은 살 덩어리들은 가족을 위해 짊어진 묵게의 흔적이었다. 건설 현장의 시멘트 가루, 철근의 녹, 새벽 5시 현장 작업의 땀방울들이 그의 손에 스며들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되어버렸다. 아내 이정희는 그 손을 좋아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손이 자신과 아이들을 어루만질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워졌기 때문이다. 여보, 손이 또 갈라졌네요. 정희가 핸드크림을 발라주면 영호는 민망한 듯 손을 빼려고 했다. 괜찮아, 괜찮아. 남자 손이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정희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편의 손은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영웅의 손이었으니까. 결혼 45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냐고 물었지만 정희에게는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쌓여온 추억이었다. 영호가 첫 월급을 받아와 고생했다며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 둘째 아이가 열이 날 때 등에 업고 밤새 응급실을 오가던 그의 뒷모습. 아이들 학비가 부족해 술도 끊고 담배도 끊던 그의 다짐.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쌓여 이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이 되어 있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여보, 우리 집 열쇠가 몇 개였지? 영호가 주머니를 뒤지며 물었을 때 정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같은 질문이 하루에 3번, 4번 반복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15일이라고.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처음엔 정희도 농담조로 받아 넘겼다. 어머, 우리 영감 치매 걸렸나? 하면서 웃어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웃을 수 없게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던 영호가 정희를 빤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췄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아내를 모르겠다고 했다. 여보, 저예요. 정이에요. 정희? 아, 정희.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45년간 쌓아온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정희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은 초기이니까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의사는 더 말을 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라는 말만 계속 맴돌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영호가 말했다. 괜찮아, 여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영호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자꾸 거실을 돌아봤다. 언제까지 저렇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까? 치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영호는 점점 더 자주 길을 잃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다. 새벽 3시 갑자기 일어난 영호가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세요? 현장 가야지. 안전점검 해야 해. 여보, 지금 새벽이에요. 그리고 퇴직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 오늘 현장 점검이 있다고. 정희가 말리면 영호는 화를 냈다. 평생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 그럴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졌다.
아직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남편을 보면서 그 선량했던 마음이 병 때문에 일그러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결국 정희는 거짓말을 배워야 했다. 여보, 현장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점검은 연기래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주무세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로 남편이 다시 잠자리에 들면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큰딸 수진이 집에 왔다. 아빠 저예요. 수진이에요. 영호는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아직 애기인데. 당신이 누구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희는 재빨리 딸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엄마 아빠가 저를 못 알아봐요. 그냥 그런 날이 있어. 내일은 또 알아볼지도 몰라.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다. 내일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견뎌요?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야.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엄마가 기억하면 되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호의 기억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사라져갔다. 어떤 날은 정희를 첫사랑으로 착각했다. 아가씨, 우리 언제 결혼해요? 어떤 날은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영호의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가장 힘든 건 영호가 정희를 완전한 타인으로 대하는 날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어디예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자신의 집에서 4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낯선 아줌마로 불리면서도 정희는 웃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영호가 정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누군지는 몰라도 옆에 있으면 편안해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영호가 뒤에서 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고마워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마음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정희는 점점 영호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찾아갔다. 말로는 통하지 않아도 음악을 틀어주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트로트가 나오면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호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서도 정희와 함께 걸으면 편안해했다. 여보, 저기 꽃 예쁘죠? 영호는 정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웃었다. 무엇을 보고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희는 깨달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소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겨웠다. 영호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까지 모든 일상이 정희의 손을 필요로 했다. 어느 날 영호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다. 화장실에서 변을 치우면서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일까지. 그 순간 영호가 말했다.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오. 그 말에 정희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아픈 건 영호인데 자신이 왜 짜증을 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는 좋은 아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정희의 고민을 눈치챈 큰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가끔은 쉬세요. 제가 아빠 돌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쓰러지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점점 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받았다.
처음에는 남편을 남에게 맡기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점 깨달았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가 지치면 결국 영호도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영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지만 가끔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정희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날 때였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영호가 다가와 이마에 손을 올렸다. 아파요? 응. 조금. 영호는 부엌에 가더니 물수건을 들고 왔다. 그리고 정희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정희는 울컥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어느 날 정희가 물었다. 여보, 저 누군지 알아요? 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소.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오. 그 말에 정희는 깨달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이름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저도 영감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처음 만나는 기분으로. 지금도 정희와 영호는 함께 산다. 영호는 아침마다 정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에요. 정희. 예쁜 이름이네요. 매일 처음 만났고 매일 다시 사랑한다.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영호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의 영호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영호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요양원에 모시면 안 돼요? 정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제가 기억하는 한 영감님은 저를 평생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영감님이 저를 잊어도 저는 영감님을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정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 곁에서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영호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언젠가는 정희의 목소리도 정희의 존재도 완전히 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확인했으니까. 영호가 정희를 잊어도 정희의 사랑이 영호를 감쌀 것이니까. 오늘도 정희는 영호의 손을 잡고 산책을 간다. 45년 전처럼 다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처럼. 어디 가는 건가요? 그냥 함께 걸어요. 좋네요. 손을 잡고 걷는다. 기억의 끝에서도 사랑의 시작에서도 여전히 함께.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